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2주호 정윤진입니다. 12월 18일 목요일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목요일 그 업무 보고가 참 여기저기 화제가 되는 경우가 좀 많던데. 네. 뭐 재미도 있기도 하고요. 근데 그 업무 보고 하는 분들이 참 한편으로는 힘들겠다 싶기도 하지만 저 정도로 몰라도 되나?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그동안 공무원분들 물론 뭐 열심히 많이들 일을 하셨겠습니다만 네. 그 맨 위에 있는 기관장들이나 뭐 공무원 특히 고위직들 정말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업무 파악하고 또 일했는지 한번 네. 반성하는 기회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나오는 권팀장님한테 한번 혼나고 나면은 조금 네.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요? 네, 우리 권팀장님 한번 만나볼까요? 예,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씨의 팀장입니다. 그렇게 네, 반갑습니다. 또 후배 기자들 잡돌이를 많이 해요? 저는 공개적으로는 안 합니다. 그래요? 또 옥상도 있고 뭐 계단실도 옥상도 있으니까. 있고. 네, 있으니까. 네. 물론 뭐 지금 이렇게 웃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어제 왜요? 미국 시장도 좀 많이 하락하고 해서 아. 일단 어떻게 하락했는지부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우존스는 0.47% 하락했고요. 나스닥이 1.81% 엄청 크게 떨어졌죠. 네. 그리고 S&P 500이 1.16% 하락했습니다. 아유, 이거는 이 정도 낙폭은 꽤 많이 좀 빠졌네, 셉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었던 거는 이제 오라클 관련한 얘기인데요. 이게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오라클의 투자 파트너인 블루아울 캐피탈이 미시간주에 설립하고 있는 1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투자하지 않을 전망이다.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블루아울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은 오라클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에 주요하게 자금줄 역할을 하던 데인데 뭐 그런 방식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오픈 AI가 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오라클이 운영을 하죠. 네. 그럼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블루아울이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요. 네. 그럼 오라클이 이거를 빌려 쓰는 형식으로. 그럼 여기서 오라클이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사용하는 거는 오픈 AI가 사용을 하고 네. 거기다 돈을 내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블루아울이 이번에 그 오라클의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가 그 블루아울도 네.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아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대출 기관들이 오라클의 재무 상황을 문제 삼아서 그 불리한 조건을 좀 제시를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안 나와서 못하게 됐다. 블루아울도 쩐주가 아닌 거네요. 그러면 블루아울도 돈을 빌려온 거고. 그쵸. 그걸- 블루아울은 일종의 사모펀드 같은 거라 네. 그러면은 사모펀드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랬는데 지금 오라클의 부채가 1년 전에 한 780억 달러 정도 됐는데 지금은 1,050억 달러로 한 35% 정도 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전망을 하기로는 오라클의 부채가 2028년까지 2,900억 달러까지 늘어날 거다. 네. 그러면은 2배 정도까지 늘어나게 될 거다라는 거고, 지금 오라클이 지불해야 되는 임대차 계약 규모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2,480억 달러인데 3개월 전 1,000억 달러에 비해서 2.5배 정도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오라클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 뭐 개발하는 게 블루아울로만 하는 건 아니지 않냐. 네. 다른 파트너하고 하고 있는 거지 뭐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다라는데 그 계약 소식이 전해지진 않았고 오라클 주가가 6% 이상 급락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AI 버블론의 그 가장 주요한 플레이어는 결국은 오픈 AI하고 오라클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왜냐면은 나머지 회사들은 이제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회사들은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자기 모델을 돌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자기의 수익 모델이 지금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다른 데 의존을 해서 키워야 되는 거고, 또 샘 알트만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보들을 보면은 점점 빅스케일을 중심으로 좀 상대를 압살하는 네. 그런 전략을 써왔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금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AI 버블론이라고 통칭해서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뭐 이 오라클과 오픈 AI 쪽의 문제지, 네. 거기에 뭐
구글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뭐 이런 데들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이제 그 AI 관련한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네. 좀 데미지가 있지 않을까. 네. 그래도 뭐 마이크론이 호실적 발표하면서 시간에서 좀 급등하는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마이크론은 어쨌든 우리랑 또 비교하자면 삼성 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이랑 좀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AI 버블론이라고 얘기해도 오라클 오픈 AI 문제지. 우리는 이미 반도체를 다 팔았기 때문에 네. 그 우리는 돈을 법니다. 네. 근데 네. 이제 묻어가는 것 분위기가. 때문에 그런 거지.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좀 주식 전문가분들이 좀 해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같은 섹터에 있는 건 맞는데 얘네는 그렇죠. 좀 떨어지는 애들이고 네. 여기는 돈을 진짜로 버는 친구인데 네. 갈 때 같이 갔다고 떨어질 때도 같이 떨어져야 되는 건가? 음. 뭐 그런 거 부분들이 네. 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 세 가지 뉴스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뉴스부터 보면 좋을까요? 우리 또 못난 친구. 못난 아니구나. 친구. 이 얘기 먼저구나. 두산 에너빌리티 네. 관련해 가지고 그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3기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을 만들게 된 거는 전 세계에서 5번째 국가 기준으로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사실 뭐 터빈을 만들긴 했지만 이제 수출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한 2달 전인가요? 그때 그 처음으로 수출을 하게 됐는데 네. 그 이후에 추가로 3기의 공급 계약을 좀 체결하게 되면서 이제 5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27년, 28년에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가스터빈 시장에 대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가스터빈이 지금 쇼티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별로 실감이 잘 안 나는데 미국이 이제 그 에너지 발전, 신규 발전을 뭘로 하는지를 보면은 절반이 재생에너지고 절반이 가스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스터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앞에 4개 국가가 있다 그러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지멘스도 있고, 뭐 지멘스 버너버도 있고, 뭐 네. 미쓰비시도 있고, 뭐 있는데 거기가 다 꽉 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후발주자였던 두산에너빌리티한테까지 기회가 온 거고 그 기회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현재 한 6기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거를 8기로 늘리고 20기로 늘리겠다. 이렇게 좀 계획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SMR 관련해서도 네. 지금 SMR 전용 공장을 8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SMR 전용 공장을 짓겠다는 건데 여기에 그 경남 창원 공장 부지에 그 원자력 발전소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 한 켠에 SMR 만드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전용 공장으로 새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MR을 연 20기 정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다. 연 20기? 예. 지금은 한 연간 한 12기 정도인데 네. 여기를 이제 20기까지 늘리는 생산 가능 물량을 66% 늘리는 그런 SMR 공장을 만들겠다. 네. 이렇게 좀 증설 계획을 발표해 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그 두산에너빌리티가 얼마 전에 그 미국의 엑스에너지의 SMR 주기기 핵심 소재에 대한 예약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16개를 만드는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SMR을 되게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정교하게 만들기 전에 이게 아까 여기 보면 아까 핵심 소재 예약 계약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재가 우리가 얘기하는 요런 소재가 아니고 이게 크게 돼 있는 노형인가요? 노형이죠. 네. 그러니까 노형인데 정교한 노형까지 가기 전에 제일 기반이 되는 그거를 미리 만들어 놓는 네.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어 놓고서 나중에 이제 공식적으로 하게 되면은 거기다 이것저것 기자재 같은 것도 붙이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엑스에너지라는 곳이 텍사스주에 2개 그리고 에너지 노스웨스트는 워싱턴주에 12개 뭐 이렇게 그런 게 있고 아마존하고 엑스에너지가 2039년까지 총 5기가와트, 네. 60대 정도를 규모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상당히 크죠.
그리고 이게 SMR 같은 프로젝트들은 2039년이면 뭐 지금부터도 한 14년 후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너무 먼 미래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원전이나 SMR 같은 거 만들 때는 보통 15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업을 시작해야 네. 그때쯤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재 계약을 여기다 먼저 맺어 놓는 게 이때를 타겟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2039년까지 하면은 뭐야 세상 어떻게 변할 줄 알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SMR이 좀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처음에 그 뉴스케일 파워하고 6개짜리를 맺었다가 네. 그것도 핵심 소재 계약입니다. 6개를 맺었다가 그 프로젝트가 빠그러졌습니다. 네. 그랬는데 가나에서 또 프로젝트가 생겼는데 그게 12기짜리입니다. 가나? 예, 예. 그 미국에서 하는 거예요. 미국이랑 가나랑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거기에 12기니까 원래 6기가 계약 파기가 된 게 있었고 네. 그다음에 12기가 됐으니까 6기가 추가 계약이 들어온 겁니다. 네. 그럼 이제 12기가 되는 거죠. 근데 기존 다른 고객이 주문했던 걸 쓸 수 있나 봐요. 아니요. 뉴스케일이. 뉴스케일이. 예, 뉴스케일이. 네. 예, 거기다 더해서 엑스에너지가 이 핵심 소재에 대한 예약 계약을 또 체결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SMR은 어찌 보면 미래 산업이고 가스터빈은 현재 산업입니다. 네. 뭐 가스터빈은 지금 뭐 없어서 못 팔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어제 뭐 이런 소식들 전해지면서 이게 확실히 이제 물 들어오는구나. 네. 뭐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주가에 대해서 얘기는 못 하겠는데 네. 확실히 물 들어온다라는 걸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되게 흥미로웠던 게 그때 가스터빈 2기 계약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네.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빅테크인데 누군지 뭐 모른다. 누군지는 모르는데 뭐 전기차 좀 만들고 뭐 사장님이 저기 뭐 로켓도 좀 만들고 네. 뭐 네, 네, 그런 좀 성질 급한 사람 하나 있다. 네. 그런 얘기 드리면서 그 해 넘어가기 전에 추가 공시가 나올 거다라고 네. 제가 그 말씀을 했었죠. 미공개 정보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미공개 정보가 어제 공시가 딱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면 어제 물렸을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단편적인 정보,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설사 이게 미공개 정보 호재성 재료라고 하더라도 네. 이거를 딱 나왔을 때 주가가 꼭 오르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 좀 환상을 가지시는 네. 것보다는 이 흐름, 네. 전 세계적으로 가스터빈이 쇼티지가 나누고 있구나. 그리고 SMR이 좀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 기업들이 공장을 증설을 한다라는 거는 주문 없이 증설을 하진 않습니다. 네. 그 전에 뭔가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밑그림을 좀 그리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시면서 투자하실 때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이 못난이 친구 포드. 포드. 예. 참. 포드 왜? 포드가 네. LG 에너지 솔루션과 맺었던 공급 계약, 배터리 공급 계약을 해지를 했다 하는데 네. 이번에 해지된 계약 금액이 9조 6천억 원. 어마어마한 규모죠. 2027년부터 32년까지 6년간 75기가와트시를 공급하는 계약이 파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까 유종 기자하고도 밖에서 좀 얘기하면서 좀 찝찝했던 게 포드가 두 건이 있거든요. 네. 근데 26년부터 30년까지 34기가와트 규모로 공급하는 계약이 있습니다. 네. 근데 75기가가 9조 6천억이니까 34기가면 그거 한 절반 정도 되니까 또 한 4조 정도 되는 이것도 또 얘네가 포드가 이거 전기차 만들 수는 있을까? 네. 라는 고민이 좀 추가로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 전에 SK온도 포드한테 물려가지고 고생 엄청 하다가 네. 그거 이제 갈라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유 진짜 차라리 잘 됐다. 이 못난이 네. 포드 이거 못 만들어요 전기차. 그럼 엔솔은 어쨌든 이제 우리가 엔솔 많이 투자하실 때는 요 계약건도 꽤 큰 계약건이라고 보고 이것도 이제 예상 매출을 생각하고 이제 투자하신 그쵸.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그 중에 한 9조 그다음에 뭐 얼마 한 한 4조 4조 정도 분량이 또 한 3, 4조는 우리가 생각했던 매출에서 이제 좀 낮춰 잡아야 되는 거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근데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은 돼 있습니다. 이게 배터리가 좀 잘 안 팔리고 있는 게 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좀 반영은 좀 돼서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점에서 이런 일이 생겼으면은 좀 걱정을 많이 했을 건데 네.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종의
빅베스다. 음. 이거 한번 떨고 가야 되는 거 좀 떨어낸 거다라고 좀 이해하고 싶습니다. 네. 워낙 좀 상황들이 안 좋기 네.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배터리 회사들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거는 얘 때문에 오른 게 아닙니다. 이게 이것 때문에 오른 게 아니고 이거 ESS 쪽 그 AI 묻은 데만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같이 보시면은 리튬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리튬 가격이 최근에 한 9월 이후에 리튬 가격이 좀 가파르게 상승을 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올랐던 거지. 포드에 공급하는 계약 이런 것들은 진짜 별로 이제 큰 기대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계약금은 엔솔이 받나? 보통 이제 계약 같은 거 하면 계약금 뭐 10% 이렇게 받잖아요. 그리고 그쪽에 해지한 거면 그건 위약금. 먹는 거잖아요, 그냥. 그것까지는 그래요? 제가 취재를 못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뭐 위약금이라든지 네. 뭐 그러니까 계약금도 계약금이고 이제 위약금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그 당시에 어떻게 계약을 맺었는지는 하긴 좀 또.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관련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마이크론 실적이 나온 나왔어요. 거죠? 네. 예. 제가 뭐 살짝 언급을 해드릴까요? 그러면 예. 예, 예. 일단 매출만 보면은 136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네. 이게 컨센서스가 129억 달러였기 때문에 컨센서스보다 지금 거의 한 7억 달러 더 높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온 거고 EPS도 4.78달러가 나왔는데 컨센서스가 3.95달러였으니까 이것도 상당히 좋게 나온 겁니다. 근데 저는 가이던스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매출 가이던스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34% 정도 매출 가이던스는 34% 정도 더 높게 잡았고요. 오. EPS 가이던스가 이게 좀 더 놀라웠었는데 8.42달러거든요. 제가 근데 이번 분기가 4.78라 그랬잖아요. 따블이네. 70% 정도 넘게 가이던스를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가이던스면 사실 그래서 저는 오늘 삼성과 SK 하이닉스 조금 기대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출근을 했습니다. 네네. 매출 총 이익률도 높았어요. 68%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엔솔은 뭐 계약 하나 해지된 거 포드랑 해지된 게 하나 있지만 또 우리 반도체에는 나쁘지 않을 네. 소식 같은 것도 역시 같이 있긴 하네요. 저기 있잖아요. 저 주가에 대해서 뭐 제가 뭐 얘기할 깜냥은 안 되는데 네. 이게 그 섹터가 같이 떨어질 때 네. 이게 나는 아닌데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근데 그런 데들이 나중에 분위기 좋아지면 확 그렇지. 올라가거든요. 네. 들어가야지 그럼. 그러니까 예, 뭐 그게 그 저기 어디야? 그 박병창 이사님이 어제 말씀하시던 것 같은데 네. 요새 뭐 그 실적 마무리하면서 좀 일부러 좀 파는 거 좀 있어 보인다. 네네.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약한 것 같다 말씀 주시면서 요럴 때 사는 거 잘 봐야 된다는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눌려 있을 때 이렇게 걷어들이는 거. 네. 그거는 올해 수익 확정 안 하고 내년까지 계속 가져가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어쩌면 지금 같은 분위기가 좀 세일 기간 있을 으로 수도 되는 섹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세는 네. 기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바로 한번 가볼 텐데 환율 관련 뉴스군요. 예, 이창용 총재가 어제 환율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 그 불필요하게 올라간 레벨은 조율할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변동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데 레벨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하거든요. 네. 근데 뭐 너무 급격하게 변한 측면이 있다. 뭐 이런 때 이제 조치하겠다 이런 건데 이번에는 레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그 너무 높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좀 걱정하는 부분이 뭐 위기, 금융위기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이게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좀 양극화라든지 물가의 위기를 볼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고환율이 상황이 되면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으로 나누게 되는데 뭐 사회적 화합이 어려워질 수 있다. 뭐 생활 물가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었고 그리고 어제 그 국민연금의 환해지 관련한 움직임들이 좀 있었답니다. 네. 이거는 뭐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가지고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었는데 이창용 총재는 너무 그 국민연금의 환해지 전략이 좀 오픈돼 있는 거라서 네. 그 부분이 오히려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좀 이게 소리소문 없이 움직여야 되는데 뭐 이거를 그렇게 하는 게 움직임이 있다 그러고 그 서학개미 책임론. 서학개미들이 뭐 너무 해외 투자 많이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특정 그룹을 탓하는 건 아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뭐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가 영향을 준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투자를 하기로 뭐 얘기를 다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게 데미지를 주진 않을 거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 수준이 높은데 이 환율 수준이 높은 게 뭐에 영향을 미치는가, 네. 뭐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위기 상황에서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 거고 네. 이창훈 총재 얘기는 이거는 금융 위기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 네. 물가 때문에 오히려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뭐 나라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걱정되는 거예요. 네. 개인들. 네. 이 물가 때문에 이게 힘들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해외 자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해외 자산이 아예 없는 사람. 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런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좀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요새 그 일본 관련한 것들을 좀 스터디를 좀 하고 있는데 네. 자 한번 같이 보시면은 2011년도에 엔화가 76엔이었습니다. 달러당 76엔. 네. 지금 155엔이에요. 두 배. 네. 거의 2배가 됐죠. 그러면은 원 달러를 보니까 1,000원에서 1,474원으로 한 50%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더블난 일본하고 한 50% 올라가는 우리를 비교해 보면은 한 일본을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 환율이 반토막이 나면 그럼 진짜 막 위기처럼 다들 느꼈을 예, 텐데. 그러니까 위기로 나라가 망하진 않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만성 질환이 돼 버린 거잖아요. 네. 그 환율이 약한 게. 네. 그때 일본은 좀 어떤 상황이었고 어땠는지를 좀 스터디하고 있는데 그건 악권으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도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야, 근데 일본 같은 주요 통화국 아니에요? 사실 일본 우리보다 훨씬 더 전 네. 세계적으로 네. 통용도 많이 되는 돈일 텐데 저렇게 반토막이 나나? 그래도 괜찮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 요인들이 이렇게 막 일시적으로 위기 요인이라 그러면은 정프로님 말씀이 맞죠. 네. 강한 힘이 그러니까 생존력이 강한 통화니까.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만성 질환으로 슬슬 이렇게 됐을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며 일본에서는 좀 그걸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였는지 뭐 이런 얘기들이 네. 좀 취재를 좀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드리고 내일 다시 뵐까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